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오늘 함께해 주실 김민성 매니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종목을 처음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가장 빠르게 또 그 어떤 모습일까 수익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이 좀 짧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뭐 자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AI가 선택한 종목이니까 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약간 AI 전문가에게 떠넘기는 건 아니죠? 네, 그럼 맞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하니까요. 현재 수익률 어떤 모습인지 전반적으로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분의 수익률 대결 결과입니다. 현재 중간 점검해보면 김민성 매니저 5.76% 보여주고 있고요. 박철순 매니저 2%대, 백인현 매니저 4.74%, 이화진 전문가 16%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래일의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담았던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인데 현재 어떤 부분을 좀 리뷰해보면 좋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단기간에 좀 바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224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종목이 하나입니다. 네. 하나인데 이제 2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목을 오늘도 편입을 하면은 이제는 또 1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혜린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불러주는 간민성을 다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민성 AI인데요. 간민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AI 전문가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을 새롭게 제시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마니커, 청담글로벌, 그리고 오픈롤입니다. 오늘도 신중한 선택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마니커, 청담 글로벌, 오픈롤인데요.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종목도 있고요. 애매한 종목도 있는데 세 가지 보시면 오늘도 함께할 좀 여지가 있으십니까? 네, 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네.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서 종목을 고를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새로운 종목이 또 탑픽 종목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 마니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을 주도했던 업종이 이 육개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질산 이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반사수혜가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왜 하락한 오늘 이 종목에 집중을 하는가일 것 같거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매니저님의 뷰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오늘 차트를 보니까 네. 이제 AI 전문가님도 약간 급하신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있는 자리에 어지간하면 잘 나오진 않는데 네. 이런 눌림목에 대한 좀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시세가 올라가다 많이 밀리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브라질산에 대한 닭고기 수출 금지가 모멘텀이 작은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브라질산에 대한 좀 순살치킨, 우리가 알고 있는 순살치킨은 다 브라질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이 금지가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산 AI 조류독감은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이슈가 좀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금지까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또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닭고기 관련된 모멘텀은 좀 더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었어요. 인플레도 서서히 잡히기 시작을 하고 좀 바라볼 만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트리거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장기화로 모멘텀이 끌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변동성 자체가 마니커뿐만 아니라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FNG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막 하락을 하다가 그걸 다 반등을 하고 또 다시 하락
하락을 하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집단에 대한 매집이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크게 가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마니커는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차질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테마 안 끝났다라고 또 기대감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에그플레이션 등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좀 치킨 가격 상승이라든지 달걀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이슈들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치킨은 서민인데 네. 이제 서민들이 먹기 힘들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자체가 잡히는 건 사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육개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약간 안 좋거나 애매하면은 결국에는 가기 애매할 때는 인플레이션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번 주는 약간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크게 이어지기보다는 애매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선까지는 좀 애매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육계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은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브라질산 반사 수혜도 또 기대가 되고요. 물가까지 함께 간다면 앞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테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첨단 글로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기업인데 오늘도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바이오비주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장을 좀 준비하면서 중복 상장이다, 좀 리스크가 많았거든요.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히려 청담 글로벌에는 리스크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중복 상장 얘기 나와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그룹이 카카오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어발식 상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지금 투자 포인트 자체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담글로벌이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도 투자 포인트가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비주가 좋은 사람은 청담글로벌 매수를 하거나 청담 글로벌이 좋은 사람은 청담 글로벌을 매수하면 되는 건데 이게 분산이 되면 당연히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개별 장세고 약간 애매한 흐름이 많이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청담 글로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비주가 오늘 상장하고 1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담 글로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좀 더 변동성이 큰 이제 바이오비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청담 글로벌을 매도하고 이탈하는 수급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은 상장하는 것 자체가 청담 글로벌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상장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단번에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매출이라든지 모멘텀 수급까지 이제는 절반씩 또 나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리스크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좀 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중국에 K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수혜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들고 가기 어떨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메리트가 있나요?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산업 기대감은 이어질 수가 있지만 네. 그 속에서 청담 글로벌이 다른 종목들을 이기고 매력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가 분산되고 있는데 청담 글로벌이 좀 더 여기에 대한 부각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거를 봤을 때는 조금은 아직은 우려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향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완전히 뒤집은 것처럼 다르죠. 그것처럼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시장에 대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랑 청담 글로벌 차트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정확히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걸 봤을 때는 이 종목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청담 글로벌을 봤을 때는 오늘은 좀 AI 전문가분에 대한 선택이 조금 아쉽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으로 묶어보더라도 화장품
화장품의 재료가 많은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크게 모멘텀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또 갸우뚱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종목이 탑픽 종목이 될지 궁금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픈롤입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데요. 포인트가 일자리라고 하더라고요. AI를 기반으로 구인구직 플랫폼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헤드헌팅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원하는 직군에다가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솔루션처럼 뭔가 모멘텀 자체가 애매합니다. 뭔가 시장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의 이슈가 뭔가 크게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트리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 플랫폼 쪽으로 모멘텀이 없다면 트리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묶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사회 분야로 가면 일자리 관련해서 또 정책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런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또 한 번의 기대감 모아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자리 쪽으로 본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대선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또 일자리 관련주로 좀 같이 엮일 수는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한 가지 좀 우려 감형성이 되고 있는 게 대선 토론회 보니까 정책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이야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 기대하고 있다가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이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나 저출생에 대한 정책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은 네. 이것 또한 좀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악재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토론회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게 되면은 오픈롤이라는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되지 않고 인기가 없다면은 차트상으로는 이런 차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도 중요하지만 얼만큼에 대한 시장에 부각이 될 수가 있는지 관심도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약간은 우리 AI 전문가분께서는 아쉬운 종목을 많이 가져왔다. 저를 약간 노리고 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이 두 분은 한 팀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안 나왔을 때 리스크를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신의 한 수 종목 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은 저랑 취향이 너무 안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종목을 발굴해 왔습니다. 네, 저희 새롭게 개편하고 처음인데요. 이 세 가지 종목이 아닌 다른 쪽에 집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매니저님만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또 이 종목만 안 가면 조금 민망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그리드 위즈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입니다. 최근에 또 전력 수요 관리 쪽으로 정책 많이 묶이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들 있을지 하나씩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게 시장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리드 위즈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전력 수요 관리라는 이제 DR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에 대한 점유율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가 바로 그리드 위즈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를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승부처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커다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리드 위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게 햇빛 연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연금 관련된 얘기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민간들도 이제 안 쓰는 옥상에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진행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드위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소를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 얼만큼에 대한 전력 효율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전에다가 어떻게 잘 팔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바로 동사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햇빛 정책에 대해서 모멘텀의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실적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핫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SS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리드위즈는 ESS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ESS 직접 운영하지 않는 ESS에 대한 최적화 운영 솔루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드위즈는 솔루션 제공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ES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동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재생 안에서 태양광 찐 수혜주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찐 수혜주 이 이야기는 증권사에서도 많이 했는데 다른 종목 대비는 좀 못 가는 편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왜 흐름이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사실 지금 움직인 거 보시면요.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거나 네. 아니면 풍력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먼저 올라갔는데 사실 그리드위즈는 그 이후에 나와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사실 패를 까보면은 가장 커다란 수혜다. 여기에 대한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풍력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수출에 대한 인프라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에너지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밴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밴드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새 무료 방송까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앞으로 실적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바로 가격 전략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22,500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더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1차 목표가까지는 일단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대응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16,800원대 라인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까지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게 세 종목 안에서는 탑픽 종목이 없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새롭게 제시한 종목으로 이 그리드위즈 공개가 됐고요.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2,500원, 손절가 16,800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이 종목 더 수익률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저희 또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 어지러웠던 분위기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특징주들 움직임 보였을까요? 시황센터 통해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엄선해 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치사율은 75%에 달하는데요. 이에 오늘장 진단키트 관련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즌도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4%대 상승으로 마감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뮨 온시아입니다. 오늘장 급락을 보였는데요. 어제 상장한 새내기 주죠. 어제는 100% 넘게 주가가 올라와 줬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에서 크게 올라와 줬습니다. 글로벌 가스 쇼티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으로 줄줄이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장 기대감 함께 받아간 모습이고 8.96% 상승분을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SK 이터닉스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중단됐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오늘장 풍력 에너지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장 마감 이후 공시도 들려왔는데요. 유형자상 양도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에 오늘장 매수세 몰려든 모습이고 7% 넘는 상승분을 켜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폴라리스 AI도 빨간불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건주 SY스틸텍 빨간불 유지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이고 대아TI도 7%대 오름세 시연했는데요. 철도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넥스틸도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이에 넥스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장 8% 넘는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은 실적이 잘 나와준 화장품주로 수급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리콘2가 강세를 시연해줬는데요. 증권가에서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런 기대감 함께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STX 엔진도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한화엔진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 받아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특징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왔던 댓글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치즈볼 민주님께서 민성이 형 애 보는 게 힘들어서 출근함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표정을 보시면 알쏭달쏭해요. 출근이 힘드세요? 아니면 아이를 보는 게 힘드신가요? 아직 캐리나나님께서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네.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님도 대부분 인생 선배님이시기 네. 때문에 출근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를 보는 건 행복하죠. 근데 네. 이제 출근 자체가 조금 더 힘들지 않고 또 네.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저는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사모님께서 네.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좀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재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시젠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니파 바이러스 백신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수진텍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일단 다시금 모멘텀 만들어졌으니까 내일장 한 번 더 시세 분출할까요? 네,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일단 바꾼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진단키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넥스트레이드 차트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요 증권사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아래 꼬리 보시면 이게 넥스트레이드 때 주문 실수가 들어갔는지 1,800만 원 가지고 이제 하한가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장 이제 차트에 대한 왜곡은 일단 주의하고 보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일단은 우상향으로 지속성 있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량의 거래량이 막 크게 터지면서 상승에 대한 좀 끝물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진단키트에 대한 모멘텀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내일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백신 임상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진단키트 섹터를 좀 전반적으로 볼게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늘 코로나19 우려 다시 커졌다가 단기였다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섹터 전반적으로 단기 테마성 가져갈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진단 키트만 본다면은 저는 네. 약간 지속성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젠이 코로나 때 실적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구간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진단 키트 피크아웃인 거 다들 아셨는데 이제는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유럽이랑 미주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도 바닥에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차트도 바닥에서 찍고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니파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 호흡기에 대한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100일에 걸려서 그런지 3개월 내내 기침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유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병인지 아니면 감기인지 독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진단 키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좀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코로나 전반적인 것보다는 진단키트라는 섹터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리스트업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중장기적인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800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제 이거 무슨 소린가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네. 주식회사 솔라닉스 2호라는 회사를 통해서 태양광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조금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겠지만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보니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ESS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온 게 트럼프 정권이 풍력에너지에 대한 좀 정치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서 풍력에너지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만 승인할 수가 없는 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리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좀 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풍력에너지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만 더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번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서 더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 이슈를 발판 삼아 한 번 더 상방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ESS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드 위즈도 좋게 보시는 만큼 ESS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이 워낙 또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우려도 큽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ESS, 앞으로 향방은 어떨까요? 네, 일단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ESS가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좀 공격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전력이 좀 감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ESS입니다. 그래서 주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ESS를 잘 설치해 놓고 나서 방전이 되거나 전력이 부족하면은 그걸 끌어서 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되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ESS를 더 많이 찍어내면서 전력에 대한 공급 자체가 지금 당장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ESS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SS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수명이 올해부터 끝나기 시작한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폐배터리가 2차 수명으로 들어가는 게 또 ESS이기 때문에 ESS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ESS에 대한 사업이 계속해서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요가 워낙이나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걸 보자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이 또 그대로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키워가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SK 이터닉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목들 많이 만나봤지만 시간 부족한데요. 여러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도 그리드 위즈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방송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더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제 4시 반에 무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금 하고 왔고요. 내일도 할 예정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은 유튜브에 이제 무료 방송하는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내일 4시 30분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